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드디어 사채 회계 처리를 하는 시간이 왔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현재 가치가 어떻고 유효이자율법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 오늘 강의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사채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제가 사채 했는데 사채가 어떤 건지 설명을 제대로 안 했었죠. 오늘은 그거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사채는 주식회사가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차입하는 정형화된 부채입니다. 어려운 말이 많은데 주식회사가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가격이 있는 증권이다. 그런 걸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있는 거.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차입하는, 돈을 빌린다 라는 거고요. 정형화라는 건 이미 정해진 틀이 조금 있다는 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렵게 써있는데요. 결국에는 주식회사가 이렇게 유가증권이라는 걸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정형화된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채는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한테 빌리는데, 뒤집어 말하자면은 누구라도 사채를 살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채를 발행하는 거는 사채를 판다, 채권을 판다, 또는 돈을 빌린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발행된 사채를 사는 거는 채권을 매입한다, 혹은 돈을 빌려준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채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니까 뒤집어 말하면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채권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채권에 투자하는 게 주식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발행 금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발행 금액이 뭐냐면은 실제로 사채가 발행될 때 입금되는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때 실제로 들어오는 돈, 내가 실제로 빌린 돈이 발행 금액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원금과 이자의 현금 흐름을 현재가치 하여서 측정합니다. 이제는 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원금과 이자의 현금 흐름을 현재가치에서 측정을 한 다음에 그 금액을 이제 입금해 주거든요. 실제로 사채를 발행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입금된 금액이 발행 금액이다. 굉장히 당연한 소리 같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발행 금액은요, 그렇게 시장 이자율로 현재가치를 해서 계산하지만은 일단 입금이 되잖아요. 그렇게 발행 금액이 정해져서 입금이 되면 그 이후로는 시장 이자율은 무시하고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유효이자율법이 뭔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앞서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다 말하지 않고 바로 이거부터 말하면은 알아듣겠어요? 이걸 실제로 강의를 진행할 때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메모하는 것인데, 앞서가지고 제가 여러 번의 강의에 걸쳐서 이게 어떤 개념인지 밑밥을 깔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발행 금액은 시장 이자율로 실제로 현재 가치를 해서 계산하지만은 그렇게 일단 입금이 되고 나서는 시장 이자율이 무시된다는 거. 그때부터는 최초의 시장 이자율만, 발행 금액 계산하는 데 사용된 시장 이자율만 유효 이자율로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로의 시장 이자율의 변동은 무시가 됩니다. 느낌이 오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채를 발행하면요, 세 가지로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액면 발행이 있고, 할인 발행이 있고, 할증 발행이 있어요. 액면 발행은 발행 금액이랑 액면가액이 같은 거.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 사채를 발행했는데 1000만원이 입금이 되면 액면 발행이에요. 1000만원을 나중에 갚겠습니다 라는 사채를 발행을 한 다음에 실제로 1000만원을 빌리면은 액면 발행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시장 이자율이랑 액면 이자율이 같은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할인 발행은 액면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이 되면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채권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900원에 발행이 되면요, 100원 비잖아요. 이 경우에는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큰 걸 말해요. 할인율이 올라가면 현재가치 낮아지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현재가치 낮아집니다. 단순하게 나눠주는 숫자가 커지니까 값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크면은 발행가액이 낮아져서 이렇게 금액이 작아지게 됩니다. 할증 발행은요, 발행 금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채권은 사채는 내가 1,000원짜리를 발행을 했는데 돈이 들어온 게 1,100원이 들어왔어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자를 100원씩 총 3번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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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해가지고 총 1,300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총 1,300원짜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1,100원의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자가 있기 때문에 1,000원짜리를 발행하면서 돈이 1,100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할증 발행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예요. 왜냐면은 할인율이 낮으면은 현재 가치 올라가죠. 할인율이 낮아지면은 낮아질수록 현재 가치가 올라갑니다. 나눠주는 금액이 작아지면 값은 올라가죠. 결과값은 올라가요. 요거 이해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자율이 낮으니까 현재 가치가 올라가서 1,0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입금되는 것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시. 액면 발행은 발행 금액이랑 액면가액 같은 거, 입금된 돈이랑 나중에 만기에 내가 주기로 한 액면가액이 같은 게 액면 발행이고, 이때는 시장 이자율이랑 액면 이자율이 똑같다. 할인 발행. 할인 발행은 발행 금액이 현재 입금된 금액이 나중에 만기에 주기로 한 원금보다 낮은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발행 금액이 낮은 이유 자체가 할인율이 크기 때문입니다.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현재 가치 낮아지니까 이 경우에는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더 커요. 마지막 할증 발행. 할증 발행은 현재 입금된 금액이 나중에 만기에 주기로 한 원금보다 더 큰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시장 이자율이 낮아서 할인율이 낮기 때문에 현재 입금되는 현재 가치 발행 금액이 올라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액면 이자율보다는 시장 이자율이 적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약간 아리까리하다 그러면은 계속 진행을 하시면은 반복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전혀 무슨 얘기인지 감이 1도 안 온다 그러면은 앞선 강의 다시 듣고 오시기를 권해 드릴게요. 그런데 웬만하면 뒷 강의 들으시면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제가 좀 전에 사채는 정형화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난번에 본 거지만 복습을 좀 하자면은 이러한 요소들로 정형화되어서 구성이 돼요. 첫 번째가 액면가. 액면가는 나중에 만기일에 주고받는 돈입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명목 이자율은 실제로 주고받는 이자율을 결정하기 위한 이자율로 액면가액에다 곱해서 주고받는 현금 이자 금액을 결정합니다. 만기는 액면가액을 주고받기로 한 날이에요. 그래서 액면가액 1,000원, 3년 만기, 명목 이자율 3%면은 이러한 사채의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후에는 30원을 이자로 받아요. 왜? 액면가 1,000원에다가 이 명목 이자율 3%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주고받는 현금, 이자가 정해집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2년 후에도 30원 받고 3년 후에는 30원 받고 1,000원도 받아요. 왜냐? 이자 받고 이자 받는 건 똑같은데 원금도 받으니까 만기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런 현금 흐름이 생성이 되는 게 사채입니다.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하나씩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액면 발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한 그 채권을 가지고 그대로 끌고 내려왔는데요. 이게 액면 발행의 경우에는 현재 얼마의 거래가 되겠어요? 1,000원의 거래가 돼요. 왜냐? 이게 명목 이자율이 3%였는데 할인율도 발행 시점 A 시점에 시장 이자율도 3%여가지고요. 액면 이자율이랑 시장 이자율이 일치하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현재 가치 하면은 1,000원이 돼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요 30원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있어요. 요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시점에서는 현재 가치 해야 될 게 얘랑 얘가 있죠. 아까는 A 시점에서는 이게 1년 후, 2년 후, 3년 후였지만 1년이 지난 B 시점이 되면 얘가 1년 후, 얘가 2년 후가 되잖아요. 얘네 현재 가치 하면은 각각 이렇게 돼서 이걸 다 더하면은 1,030원이 돼요. 그렇죠? 30원 현재 가치 하면 29원이고 1,030원 현재 가치 하면 971원인데 아직 요 30원이 살아있으니까 이 30원 더해주면 1,030원이 됩니다.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는. 근데 여기서 이자를 이렇게 지급을 해버리면 요렇게럼 30원이 날아가면서 딱 1,000원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1,000원이 요걸 갖다가 30원 이자 지급하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요게 1년 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30원 그대로 살아서 여기로 내려왔어요.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 기억을 해놓고 이제는 현재 가치 해야 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 현재 가치 해오면은 지금 1,000원이 돼요.
그럼 1030원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을 하면은 30원 없어지면서 1000원이 남아요. 요거. 이런 식으로 현재가치 하면 된다는 거 다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표기를 하면은 이렇게 표기가 되잖아요. 그 이자 지급하는 거를 표에서 삭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B 시점에 와서는 원래는 30원 줘야 되는데 계속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30원 줬다고 가정을 하고 표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에요. 이제 이 흐름이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다 역시 지난번에 본 겁니다. 여기 1000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유효이자율을 곱하면은 1.03을 곱하면은 이렇게 돼요. 1030원 되는데 이자 지급하면 1000원 되고 다시 1030원 됐다가 이자 지급하면 1000원 되고 다시 1030원 됐다가 이자 지급하면 1000원 되고 이거 보이시죠? 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과정이냐면은 이 발행가액에서 만기의 액면가액으로 가는 과정인데요. 액면 발행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움직이면서 항상 액면가액대로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1000원, 10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가? 자, 요 A 시점인데 우리가 사채가 1월 1일 날 발행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야 계산이 간편하니까 1월 1일 말고 기중에 발행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회계 원리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복잡해요. 어쨌든 1월 1일 날 사채가 발행됐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때 액면 발행이니까 요거 사채 1000원 대변에는 사채라고 부채를 적으면서 액면가액을 적어주면 돼요. 요 액면가액은 나중에 만기에 갚으면서 그대로 사라집니다. 여기 이거 보이시죠? 네, 그대로 사라져요. 어쨌든 첫 해 연도에는 대변에 사채 액면가액 1000원을 딱 적어줘요. 그 다음에 차변에는 들어온 현금을 적어주는데 액면 발행이니까 딱 1000원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런 회계 처리가 됩니다. 현금 1000원, 사채 1000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가지고 A시점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이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되는가? 현금을 줘야 되잖아요. 이자로 30원 줘야 되죠. 그래서 현금에 30원 나가는 걸 대변에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 30원이라고 비용을 차변에 인식을 해줘요. 요거 이해되시죠? 네, 요거는 매우 간단하니까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역시 1년이 지나서 A시점 12월 31일에서 B시점 1월 31일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똑같아요. 현금 30원을 이자로 줘야 되니까 대변에 현금 30원 빠져나갔다고 표시를 해주고 차변에는 이자 비용 30원 해가지고 비용을 인식해줍니다. 간단하죠? 현금 나가면서 비용 인식해주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나가고 있으니까. 역시나 1년이 지나서 C시점 12월 31일이 되면은 똑같이 현금 30원 나갔다고 대변에 적어주고 이자 비용 30원을 비용을 인식을 해줍니다. 차변에 적어서. 그러면 이제 이자에 대한 건 다 끝났어요. 이제 만기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원금을 줘야겠죠? 그래서 현금 1000원 대변에 적어주고 나갔다고 표기를 해주고 차변에는 사채, 부채를 소멸시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에는 발행 시점 분계는 이렇게 되고 만기는 이렇게 되고요. 이자 인식한 거 이렇게 3개 이렇게 인식이 돼요. 여기 위에 있는 표랑 요거랑 연결이 되시나요? 여기 금액이 예이자 예고요. 여기 금액이 예이자 예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30원씩 이자를 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요거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요. 이렇게 이해하시길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문제풀이를 하거나 개념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정리를 하려면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왜인지는 할증 발행이랑 할인 발행에서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요 이자 비용 요거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두 줄로 쓰는 거예요. 두 줄로 이렇게. 원래는 아까 이자 비용 30원 인식하면서 현금 30원 나갔다고 회계 처리를 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두 개로 두 줄로 구분해 가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미지급 비용이란 걸 태워가지고 비용을 인식할 때 미지급 비용 30원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30원 빼주면서 현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 얘네는 사실 없어도 되는데 얘네 이렇게 없어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중간에 한번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분기는 똑같아요. 이자 비용 30, 현금 30 남는 건 똑같은데 중간에 미지급 비용을 한번 타고 간다고 머릿속에서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거, 이거고, 요거인데 얘네 3개를 이렇게 3개로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이 회계 처리를 삼각표라는 걸 그려서 표현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실무할 때도 삼각표를 씁니다. 그래서 유효이자율법 삼각표란 거를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삼각표는 먼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던 삼각표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먼저 보신 다음에 여기 밑에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던 삼각표대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근데 개념상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회계처리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할 때요. 처음 시작이 여기 요거, 그리고 처음 시작이 요거고 여기에요. 그렇죠? 크게 보면 이렇게 이게 세 개가 같은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1년이 지나면은 1 플러스 유효이자만큼 곱해줘요. 그래서 1030원이 됩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까지. 이게 두 줄이에요. 1000원이랑 30원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1030원이 되는 거예요. 사채와 미지급 비용이 합계 1030원. 왜냐면 그게 내가 줘야 될 돈이니까. 사채의 어떤 장부가가 1030원이 되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까지. 1030원이라는 어떤 나의 의무가 있었는데 여기서 30원이 소멸되죠? 현금 나가면서. 그렇죠? 차변에 적어 놓으면 부채는 소멸이잖아요. 1030원에서 30원 소멸하게 되면은 잔부가가 1000원이 되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면은 1.03을 곱하면은 1030원이 돼요. 이거 어디다? 여기입니다. 여기. 또 미지급 비용 30원이 생겼어요. 그럼 부채가 30원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역시나 이자를 지급해서 1000원이 되면 여기죠. 따라오시고 계시죠 지금? 1030원에서 30원 뺀 다음에 또 30원을 더해주면 1030원인데 거기서 또 30원 빼면 1000원이 됩니다. 이거 느낌 오시죠? 네,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복.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면은 유효이자 1.03을 곱하면은 1030원이 되는데 요건 여기. 또 30원 이자를 지급하면은 요 1000원이 어디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서 만약에 원금도 준다. 원금도 주면은 이거 다 없어지고 이 분계가 되면서 이 금액이 빵이 돼요. 빵. 느낌 오시죠? 근데 보통 삼각표를 그릴 때는요. 여기까지 그린다고 치면 돼요.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원금 주는 거는 삼각표에서 그리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니까. 삼각표에서는요. 맨 마지막이 원금 1000원이 되게 만들면 돼요. 이 삼각표라는 게 뭐냐면은 시작할 때 금액을 여기 맨 위에 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거를 액면가액으로 만들어주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느낌 오시죠? 근데 지금은 액면 발행이니까 1000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부가액도 계속 1000원이고요. 특별히 상가액도 없어요. 다 000이에요. 이 상가액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유효이자에서 명목이자를 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 이 표는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액면 발행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할인 발행, 할증 발행에서만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액면 발행에서 상가액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거를 개념상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표를 지금 여기 있는 걸로 이해를 하셨는데 그거를 끌고 내려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원에 시작을 해가지고 유효이자를 더합니다. 그러면은 부채 합계 유효이자에서 이거 부채 합계된 게 1030원이에요. 1년 지나서 부채가 30원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해야 됩니다. 명목이자 30을 빼줘요. 네, 이건 빼줘요. 이거 왜 빼주냐면은 명목이자 30을 우리가 현금을 줬잖아요. 이자를 지급했잖아요. 그럼 부채가 감소하죠.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1000원이 돼요. 이거 헷갈린다. 그럼 여기다 제가 마이너스라고 적을게요. 자, 굳이 이거를 보기 편하게 쓰자면은 여기 명목이자를 마이너스로 하면 돼요. 오케이. 이 부채 합계는 얘랑 얘를 더한 거예요. 지금 1000원에서 30원이라는 미지급 비용 부채가 더 생겼는데 얘에 더해서 1030원이 됐다가 명목이자 30원 빼주면 다시 1000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 1000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30원 더해주면 얼마가 돼? 1030원이 되죠. 근데 여기서 또 30원 빼주면 1000원이 돼요. 다음 연도도 마찬가지야. 여기 1000원에서 30원 더해주면 얼마가 돼? 1030원이 돼요. 그렇죠? 그 1030원에서 30원 빼주면 1000원이 되죠. 그렇죠? 이 1000원에다가 30원 더해주면 1030원이 되고요. 또 30원 빼주면 1000원이 되고요.
예,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을 표로 옮겨 놓은 거예요. 표로 옮겨 놓은 거. 2,000원이 요거고, 2,030원이 요거고, 2,000원은 요거고, 2,030원은 요거고, 2,000원은 요거고, 2,030원은 요거고, 2,000원은 요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그림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 표로 간략하게 표시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삼각표는요, 이렇게 그리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삼각표는 이렇게 그립니다. 제일 큰 차이가 먼저 그 중간 부채 합계 있잖아요. 사채와 미지급 비용을 더한 중간 부채 합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걸 표시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표에. 그리고 이 삼각액을 여기다가 넣어주죠. 또 한 가지가, 아까 제가 저기 위에서 마이너스 30이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적어놨잖아요. 이걸 마이너스 적지 않고요. 그냥 플러스로 표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이것도 헷갈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짜잔,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이걸 마이너스로 표기하지 않으니까 저도 이걸 마이너스 표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책을 볼 때 더 헷갈리니까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내리면은 유효이자는 더해주고 명목이자는 빼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면은 1.03을 곱해서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고 이자 지급하면서 장부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명목이자는 마이너스예요. 삼각에는 요 두 개의 합계를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현재는 30원 더하고 30원 마이너스니까 삼각액이 제로. 어떤 분들은 이 표를 보면은 야, 이게 훨씬 이해가 쉽구만, 왜 어렵게 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부채 합계를 넣어놨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채 합계를 넣어놓지 않으면요, 얘가 요 위로 올라가는 요 라인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그림을 엄청 많이 활용하거든요. 거의 모든 책에 다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랑 요 밑에 있는 삼각표가 바로 매칭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위에 있는 1030원을 이 표에서 표기가 안 되니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1030원을 표기해 주기 위한 표가 요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삼각표를 그렸는데, 실제로 이거는 어거지로 이 표를 그려서 얘와 얘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제가 만든 표이고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쓰는 삼각표는 이렇게 그리면 된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림이랑 이 삼각표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징검다리를 띄면 되니까, 여기에 이거 뭐 각각 매칭되는 거는 제가 위에서 지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얘는 뭐 얘고, 얘는 뭐 얘고, 요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요걸 아니까 요것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자, 다음은 이제 할인 반행. 할인 반행은 뭐가 특징이다? 입금되는 금액이 액면가액 1,000원보다 작아요. 946원에 이게 지금 거래가 됐다고, 내가 1,000원짜리 액면가액 채권을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들어오는 돈이, 입금된 금액이 946원입니다. 이게 왜 946원이냐면은 현재 시장 이자율이 5%였어. 5%. 1.05로 나눠주고 있죠. 시장 이자율은 5%고 명목 이자율 3%니까 시장 이자율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치는 내려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현재 가치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은 시장 이자율이 더 크니까 현재 가치가 내려가서 1,000원보다 더 내려가서 946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5%니까 5%로 계산해가지고 946원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는 뭐 시장 이자율이 얼마로 변하든 간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계속 5%를 유효 이자율로 상각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되고 요거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시죠? 물론 이 사이사이에 요 30원 현금을 주고받는 게, 이자를 주고받는 게 지금 이 표에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주고받는 거를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밑에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고 하면은 946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1,000원까지 향해 가는 거예요. 1,000원까지. 시작은 여기 946원에 시작을 해가지고 1,000원까지 가면 돼요. 이게 발행한 날 들어온 돈이고 이게 만기에 내가 줘야 될 돈이니까 946원이 1,000원이 되는 과정을 이제부터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946원에다가 곱하기 1.05를 하면은 993이 돼요. 여기서 946원에서 곱하기 1.05를 하면은 993이 돼요. 이 표랑 이 표랑 똑같으니까 밑에 있는 그림으로만 설명을 할게요. 이제는 946원에서 1.05를 곱하면은 993이 되고요. 그 다음에 30원 이자를 지급하면은 963이 되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1.05 유효이자율 곱해주면은 1,011원이 되는데, 여기서 30원 이자를 지급해서 내려오면은 981원이 돼요. 그럼 여기서 또 1.05를 곱하면은 1,030원이 되고요.
30원 이자 지급을 하면 1000원이 되죠. 오케이? 자, 그런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지금 이 표를 회계 처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발행하는 날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사채는 대변에 1000원 적어줘요. 나중에 이 사채는 그대로 여기 적히면서 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야? 현금이 946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현금이 1000원 들어오는 게 아니라 946원 들어왔는데 대차가 안 맞습니다. 54원이 대차가 안 맞아요. 그럴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이상한 계정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보통 이거를요 줄여가지고 사할차라고 불러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이름이 이상한데 아마 회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사할차라는 거를 계속 마주치기 때문에 나중에는 매우 친숙해집니다. 지금은 낯설어서 그래요. 안면을 트시면 친해지시면은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은 이름이니까 조금 어려워 보여도 긴장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차가 안 맞는 거를 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막 책에 보면 5만 가지 어려운 소리를 다 늘어놨는데 이 사할차는요 그냥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거야. 도우미. 보시면은 여기 지금 대차가 안 맞으니까 집어넣었잖아요. 지금 대차가 안 맞아서. 대차가 안 맞아서 집어넣는 게 사할차예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회계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1000원인데 돈이 946원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54원 대차가 안 맞잖아. 그럼 여기다 54원 적어주고 딱히 적을 게 없으니까 사할차,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어려운 이름을 써서 집어넣어주면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할차가 어쩌고저쩌고 막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대차를 메꿔주는 게 본질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온갖 말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게 대차를 메꿔주기 위한 임시계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그 말장난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독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1년이 지나서 1월 1일날 발행을 한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서 12월 31일이 됐을 때 이자 비용 어떻게 인식하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금 30원 나가는 거는 아니까 대변에다가 현금 30원 나간다고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자 비용이 보면은 웬 생뚱맞게 47원이 와 있어요. 이게 무슨 금액이냐면은 1월 1일날 946에다가 5%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946이 1년 지나서 993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1.0으로 곱하면 993이 되죠? 근데 얘네가 정확하게 47원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946이 993이 되는 금액을 구하면은 그게 이자 비용이에요. 다시. 이 946이 993이 되려면은 플러스 47원을 해줘야 돼요. 946이 993이 되기 위해선. 근데 이 946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나한테는 부채잖아요, 부채. 이 946은 나한테 부채야. 이 993도 나한테 부채죠. 줄 돈이니까. 이 993은 줘야 돼. 근데 거기 30원을 주고 나니까 963이 되는 거긴 한데, 일단 여기 위에 993만 보면은 이 993 전체가 부채예요, 나한테는. 946이라는 부채가 1년 지나니까 993이 되어 있는 거야. 47원 늘었어요. 그럼 그 47원 는 게 뭐냐? 이자죠, 이자. 부채가 늘었으니까. 왜 늘었어? 내가 부채를 1년 동안 보유했더니 946이라는 부채가 993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늘었어. 왜? 그게 개념상 화폐의 시간가치잖아요. 애당초 946이라고 할인을 했던 거는 993이 현재 시점에서는 946이라는 거니까 946이 1년이 지나면은 993이 돼야 돼요. 그게 화폐의 시간가치입니다. 그럼 개념상 그게 이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는 액면 발행이어서 간단했잖아요. 갚아야 될 금액이 1000원에서 1030원이 됐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여기 플러스 30원이 된 거잖아. 빚이. 원래는 사채 1000원만 있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사채 1000원이랑 미지급 비용 30원이 붙어서 부채가 1030원이 됐는데 이 30원 넣은 거 이자로 처리를 했죠. 똑같아요. 얘도 946이 빚이었는데 그게 지금 1년 지났다고 993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1월 1일 날에는 946이었는데 12월 31일 가보니까 993이 됐어. 1년 동안 47원 빚이 늘었어. 나의 부채가 증가했어. 그게 뭐다? 이자다. 개념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할 땐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가? 1월 1일 금액이었던 946에다가 곱하기 유효이자율인 5%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47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개념상 946에다가 곱하기 5%로 하는 금액 47원을 더해주면 993이 되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이게 좀 헷갈려요. 그 전까지는 나가는 돈이 이자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나가는 돈은 30원인데 이자 비용은 47원이니까 왜 30원이 이자로 나가는데 이자 비용이 47원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유효이자율법을 완전히 너무 어렵게 생각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지금 이걸 한번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쉽게 상상을 하면서 뒤에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데, 946이라는 나의 부채가 993으로 늘었다. 그렇게 늘어난 것 자체가 이자란 거예요. 개념상. 내가 부채를 들고 있었는데 1년간 들고 있었더니 빚이 늘어났어. 그게 이자라는 거죠. 돈을 주는 것도 이자지만 현금이 30원 나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돈을 주는 것 뿐이에요. 돈을 주는 것 뿐. 진짜 이자는 뭐다? 946이 993이 되는 게, 나의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진짜 이자입니다. 돈이 나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돈이 나가는 것 뿐일 뿐이에요. 조금 혼동이 되실 수도 있는데, 현금 30원 나가는 건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현금이 나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돈 주는 거 그것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돈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네가 1년 기다리면 30원 주고, 또 1년 기다리면 30원 주고, 또 1년 기다리면 30원 준다고 미리 약속만 해놨을 뿐이지 얘가 이자가 아니에요. 그 생각을 버리세요. 얘는 그냥 약속해 놓은 금액을 주는 것, 그것뿐,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진짜 이자는 뭐냐면요, 내가 줘야 될 빚이 늘어나는 게 진짜 이자야. 그게 나의 정말 참된 이자인 거지. 946이 993이 되는 게 참된 이자입니다. 이 현금 30원 나가는 거는 그냥 돈 주기로 한 아무 의미 없는, 이자랑 관련 없이 약속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그것뿐이에요. 아시겠죠? 느낌 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게 지금 개념이 잡히면 여러분들은 쭉 뒤로 승승장구고요. 요거 개념 안 잡히면은 영원히 이해 못해. 이거를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 그래서 천년만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진정한 이자 비용이 946에서 993이 되는 게 진정한 이자 비용이니까 47이라고 내가 적었어. 현금은 30원 나가. 대차 안 맞죠? 대차 안 맞으면 거기다가 사할차 밀어넣으면 돼요. 47하고 30원이니까 대차 안 맞죠? 사할차를 17원 밀어넣으면은 회계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근데 장부가액이 얼마냐? 963이 돼요. 왜냐면은 처음에 946일 때는 이게 사채 1000원에다가 사할차 54를 빼주면 946이 되는 거였어요. 마치 유형자산에서 갑루 빼주면은 장부가액 나오는 것처럼, 유형자산 취득가액에다가 갑루 빼주면 장부가액 나오는 그거랑 똑같이 사채의 원금에다가 사할차를 빼주면 현재 장부가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1월 1일에는 54였으니까 사할차가 1000원에다 54 빼서 장부가액이 946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 회계 처리하면서 사할차를 17을 제거를 해줬으니까 54가 아니라 37이겠죠? 37을 빼주면은 현재 A 시점 12월 31일에는 963이 됩니다. 1000원에서 37 빼면은 963이니까. 이 사할차라는 건요, 유형자산의 갑루처럼 액면가액에 따라다니면서 그 가치를 이렇게 차감시켜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차감 계정이에요, 차감 계정. 자, 그럼 다음을 또 진행을 해봅시다. 다음에 963이 또 1년 지났으니까 B 시점 12월 31일이 되면은 1011이 되죠. 어떻게? 곱하기 1.05를 하면은 1011이 됩니다. 그럼 요게 금액이 48원을 더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여기 48원이 와요. 여기 현금 나가는 거는 30원 나가죠. 간단하죠? 그럼 대차 안 맞죠? 차변에 48, 대변에 30이니까 이 차대 안 맞는 18원을 여기다가 사할차로 밀어 넣어주면은 깔끔하게 이자 비용 인식하는 분계가 완성이 됩니다. 요 48원 어떻게 구하는가? 똑같습니다. 전년도 말금액인 963, 이 963에다가 유효이자율인 5%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48이 나와요. 그냥 963에다 5%를 곱하면은 48이 나오는데 걔를 더하니까 1011이 되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나의 빚이 963에서 1011이 되었으니까 더 늘었잖아요. 나의 부채가 늘었으니까 그게 이자다. 내가 부담해야 될 나의 의무가 증가했으니까 그게 이자라는 거예요. 왜? 돈을 빌린 죄로 나의 부채가 늘었으니까 그게 이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자를 근데 만약 30원을 주고 나면은 현재 가치 얼마가 되냐? 981이 됩니다. 왜? 1000원에다 시작을 했는데 사할차가 54에다가 17 빼주고 18 빼줬어요. 그러면은 남은 게 19가 돼요. 그래서 19를 빼주면은 장부가액은 981. 액면가 1000원에다가 사할차 남은 거 19 빼주면은 B시점 12월 31일에는 장부가액이 981이 됩니다. 마지막 1년 더 해볼까요? 이 981에다가 곱하기 유효이자율 5%를 하면 49원이 나와요. 그리고 그 49원을 더하면은 1030이 되고. 그래서 또 현금 30원 나가니까 30원 나간다고 여기다가 대변에 적어주고, 차대가 안 맞잖아요. 이자 비용 49 차변이고
대변에는 현금 30이니까 19원 차대가 안 맞으니까 차대가 안 맞는 거 4할차로 밀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자 비용 인식하는 분기도 끝나고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게 이제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CC점 12월 30일은 동시에 만기이기도 하니까 현금 1,000원 주면서 사채를 없애주는 분기를 하면은 이 사채와 관련된 할인 발행과 관련된 모든 회계 처리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또 역시 미지급 비용이 안 보이잖아요. 미지급 비용을 생각을 해야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좀 글씨가 작아도 참고 보세요. 다 똑같은 분계인데 여기 이거를 이렇게 늘린 거예요. 여기 현금이라고 적은 게 아니라 이렇게 미지급 비용이라고 적어서 한번 다리를 타고 그 미지급 비용 빠져나가면서 현금 30원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현금 나가면서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한번 미지급 비용 타고 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연도도 현금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미지급 비용을 타고 나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 표가 훨씬 이해가 잘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장부가액이 946이에요. 여기 있어요. 그렇죠? 이 시점이 1이면은 여기도 1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1,000원에다가 4할차 54 빼주면은 946이기 때문이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 이 두 번째 분계를 끝나면은 993이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사채가 1,000원인데 4할차는 얼마야? 4할차는 37이죠? 거기다가 미지급 비용 얼마 있어? 미지급 비용 30원 더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부채의 가치는 99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993이 되는 거예요. 이 993이라는 게 이 1,000원 액면가액에다가 4할차를 빼주고 미지급 이자를 더해주면 되는데 4할차는 54에서 17을 빼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37이고요. 미지급 비용 30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해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액면가에 37을 빼고 30 더해서 99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993이 되는 거예요. 요거 보이시나요? 네. 요거 보이실 거라고 믿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30원을 줬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죠. 993에서 미지급 비용 30이 없어졌으니까 963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똑같아요. 반복이에요, 반복. 여기서는 4할차도 18원 줄고 미지급 비용도 30원 늘어나기 때문에 101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30원 내가 주고 나면 98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자 비용 인식하면은 103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30원 이자를 주고 나면 1000원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표를 그리면은 이 마지막 원금 주는 거 빼고 표를 그리면은 여기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즉 여기까지다. 이거는 말고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게 아래 그림과 위 표를 연결해 드린 겁니다. 아래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요 잠깐 한번 스톱을 해보시고 이 표랑 이 그림을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그리고 계산기 꺼내가지고 한번 더 해보세요. 아니면 뭐 제가 엑셀 파일을 블로그에 올려놓으니까 엑셀 파일 띄워놓고 계산기로 더해가면 쫓아가 보세요. 이거를 눈으로 봐선 잘 안 될 수가 있어. 만약에 지금 이해가 잘 되면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은 내가 좀 이해가 좀 아리송한데 아리까리한데 라고 하면은 얘네들 직접 종이나 이런 거에 필기를 하면서 계산을 따다다닥 때려 보면은 정확하게 이 회계 처리가 이 표를 반영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힘들게 미지급 비용이라는 걸 넣은 이유는요 얘를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삼각표를 그리면요 이런 삼각표가 그려지는데 역시나 진짜 삼각표는 요거지만 약간 임시로 이걸 보자면은 장부가액을 표현해주는 표라고 보면 됩니다. 946이 1,000원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효이자는 더하는 거고 명목이자는 빼는 거예요. 왜냐? 유효이자는 진짜 이자고요. 진짜 이자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로 부채를 증가시키면 진짜 이자다. 그러니까 유효이자가 진짜 이자니까 부채를 증가시키니까 플러스고요. 명목이자는 가짜 이자라고 했잖아요. 30원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30원을 주면은 내가 줘야 될 의무가 30원만큼 상실됩니다. 내가 돈을 993만큼 줘야 되는데 30원 주고 나면 이제는 963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줬으니까 993을 줘야 되는 의무에서 30원만큼 줬으니까 963이 되는 것처럼 돈을 주면 의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장부가액이 부채의 장부가액이 감소하는 것이에요. 이래서 유효이자는 더하고 명목이자는 빼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946에다가 47을 더하면 993이 돼요. 946에다가 47을 더하면 993이 돼요. 그다음에 30 이자를 차감해주면 963이 되죠. 963.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963에다가 48을 더하면 이렇게 48을 더하면은 1011이 돼요. 여기 1011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30을 차감하면 981이 됩니다. 981이 됩니다. 그렇죠. 또 이 981에다가 여기 981에다가 플러스 49원을 더하면 1030이 돼요. 1030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자를 30원만큼 차감해주면 1000원이 되죠? 1000원이 되죠. 끝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래에 삼각표랑 위에 있는 요 그림이 연동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상각액이라는 개념이 드디어 튀어나와요. 상각액이 뭐냐? 유효이자 47에다가 명목이자 30을 빼주면은 17이 돼요. 유효이자는 플러스고 명목이자는 마이너스야. 왜? 유효이자는 빚을 늘려주고 명목이자 실제로 30원 이자 주면은 빚이 줄어드니까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인데 삼각액은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친 거예요. 그러면 47 플러스 마이너스 30이니까 17원이 되고요. 플러스 48 마이너스 30이니까 18원이 됩니다. 느낌 오시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삼각표를 그릴 때는 이 부채 합계를 없애줘요. 그냥 이거 생략을 하고 대신에 삼각액을 밀어 넣어 줍니다. 이 표를 이렇게 아래처럼 그릴 수가 있어요. 장부가액 946인데 이 946에서 플러스 47 마이너스 30 하는 거를 플러스 47 마이너스 30 해가지고 17원 삼각이 된다. 그래서 963이 된다. 946에서 963 넘어가는 게 플러스 17만큼 삼각을 하는 거다 라는 표를 그려줍니다. 느낌 오시나요 지금? 다음은 이 963에서 플러스 48 마이너스 30 하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48 30이라고 적어줘요. 그럼 여긴 뭐야? 삼각액은 18원이죠? 48 빼기 30이니까. 그래서 981이 됩니다. 간단하게 963에서 981이 되는데 플러스 18만큼 삼각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도 똑같이 반복을 해가지고 981에다가 플러스 49 마이너스 30 하면은 삼각은 19원 돼서 1000원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946이 이렇게 1000원이 되는 과정을 삼각액으로 플러스 17 플러스 18 플러스 19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이 삼각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삼각표만 보면요. 여기 요 윗단계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 부채 합계 부분. 미지급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이 부채 합계 부분을 표시를 하고자 굳이 제가 여기다 표를 밀어 넣은 거고요. 일반적인 삼각표를 그리실 때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이 표를 그리는 팁을 좀 드리자면은 장부가액에다 첫 번째 시작하는 연도에는 시작하는 금액, 입금된 금액을 발행가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요거는 쉽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효이자는요. 그 전년도 요 장부가액,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연도 12월 31일은 시작하는 1월 1일에 장부가액에다가 5%를 곱해줘. 왜? 유효이자율이 5%니까 그러면 47이 돼요. 명목이자는 30으로 고정이니까 30 적어주고 그 다음에 47에서 30 빼면 17이 되고 그 17 더해주면 이번 12월 31일에 A시점 12월 31일에 963이라는 장부가액이 튀어나와요. 그 반대로 다음에는 요 963에다가 5% 곱하면 48이 되고요. 그 다음에 30 빼가지고 삼각액 18원을 구하고요. 그거를 전년도에다가 더해주면은 981이 됩니다. 느낌 오시죠? 그 다음에 또 역시 981에다가 곱하기 5% 하면은 49원이 되고 30원 정해진 금액 빼주면은 19원이 돼요. 그럼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표만 보면 되게 심플해요. 이 전년도 금액에다가 곱하기 유효이자만큼 하면은 다음 연도 요 유효이자가 나오고요. 명목이자는 처음부터 정해졌잖아요. 30원 주는 거라고. 약속을 그렇게 한 거니까. 우리가 정해주면은 다음에 뭐 기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계산 나가면은 드디어 이 946이라는 금액이 1000원이 되는 과정을 삼각표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간단한데 이거를 외우면 뭐 될 일이긴 한데요. 외우면 될 일이긴 한데 이걸 이렇게 덜렁 외워버리면은 요 그림이랑 연동이 안 돼요, 이게. 여기 왜 993 어디 갔어? 유효이자율은 왜 47이야? 이렇게 되는데 얘가 47인 이유는 946이라는 빚이 993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이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삼각액이 17원 나오는 거는 여기서 30원 현금 주고 나면 나의 빚이 사라지니까 부채가 30원만큼 주고 나면 그게 사라지니까 963이 된다. 나는 이 흐름을 이해를 해야 나중에 이 표를 응용을 하더라도 그게 이해가 되는데 무작정 닥치는 대로 이 표부터 그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응용이 안 돼.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상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히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이 되고 실무를 할 때도 도움이 되고 문제 풀이를 할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할증 발행은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할증 발행이니까 1,000원보다 더 높은 금액의 거래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입금된 금액이 1,029원이에요. 1,000원짜리 사채를 발행했는데 돈이 1,029원이 들어왔어. 왜냐? 이때는 시장 이자율이 2%였거든요. 2%로 이런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하면은 현재 가치가 1029원이 됩니다. 이것까지는 현재 가치가 맞는데 이 이후로는 시장 이자율이 3%가 되든 5%가 되든 10%가 되든 신경 쓰지 말고 2%라는 유효 이자율로 그냥 상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 안 하고 현재 가치는 최초에만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상각을 하는 겁니다. 유효 이자율로. 아시겠죠? 똑같이 이 장부가의 흐름이랑 시각적으로 보는 장부가액이 있는데 이 그림이랑 이 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만 진행을 할게요. 아시겠죠? 역시나 시작은 1029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효 이자를 타고 올라가면은 1050이 됩니다. 여기서 30원 이자를 지급하면은 1020이 되고요. 또 유효 이자 타고 올라가면은 1040이 돼요. 그 다음에 30원 이자 지급하면은 1010이 되고 그 다음에 유효이자 타고 올라가면은 1030이 됩니다. 마지막에 30원 이자 지급하면은 1,000원이 돼요. 반복이지만 이거 왜 타고 올라가냐? 기간이 지났으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가 있으니까 미래의 1050이 현재 1029라면 현재의 1029는 미래의 1050이 돼야 됩니다. 그 유효이자라는 게 지금 1029랑 미래의 1050이 가치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 두 개 숫자가 다르지만 가치는 같아. 왜? 화폐에는 시간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할인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이고요. 느낌 오시죠? 네. 요거 이해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타고 올라갈 땐 그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왜 내려와? 30원 줬으니까. 내 부채가 나의 빚이 1050인데 그 중에 30원은 줬어. 약속대로. 그래서 빚이 감소하는 거예요. 자, 역시나 회계 처리 살펴보자면은 처음에 발행할 때는요,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가? 대변에다가 사채 1,000원 적어줘요. 요건 이해되시죠? 쉽죠? 사채는 1,000원, 원금은 1,000원, 액면가액은 1,000원. 그러니까 1,000원 적어줍니다, 대변에. 차변에는 들어온 현금을 적어줘요. 현금 얼마야? 1,029원 들어왔으니까. 차변에는 현금 1,029원. 나 대차가 안 맞네. 대차가 안 맞아가지고 이번에는 대변에다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사할차를 29 적어줘요. 아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었다면은 할증 발행에서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에요. 간단하죠? 네. 할인 발행에서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고 할증 발행에서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 이거보다 더 단순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홍시 맛이 나는 거를 물어보시면 홍시 맛이 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얘도 줄여서 그냥 사할차라고 부릅니다. 느낌 오시죠? 얘도 사할차예요. 사할차의 개념이 뭐다? 본질이 뭐다? 사할차는 대차가 안 맞을 때 걔를 메꿔주는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자, 근데 이 시점에서 이 부채의 장부가액을 표기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채는 일단 액면가액 1,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사할차가 아까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플러스로 이렇게 플러스로 29원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채의 장부가액은 1,029원이다 라고 답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사채를 더해주는 거예요. 아까 사할차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감 계정이었지만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가산 계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플러스로 달아준 다음에 장부가액을 물어보면 합치면 됩니다. 느낌 오시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또 1년이 지났어요. 빠밤, 1년이 지나면은 이자를 인식을 해야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부채를 가지고 1년 동안 홀딩을 했으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홀딩을 했으니까 이제 이자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자 인식 어떻게 하면 됩니까? 뻔하죠 뭐. 일단은 이자 지급을 해야 되니까 대변에다가 현금 30원 오는 거는 이제 바보가 아니면 알 수 있어요. 약속했으니까 30원 주기로. 그래서 대변에는 현금 30원 적어주는데 문제가 뭐야? 차변에 이자 비용을 얼마 인식을 할 거냐. 요거 전년도 장부가액인 여기 1029원에다가 0.02 2%를 곱하면은 요 이자 비용이 나와요. 즉 전년도 장부가액인 1029원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요 2%가 뭐야? 요 2%가 유효이자율이에요. 유효이자율로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21원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차변에다가 이자 비용 21원이라고 적어주면 대차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차변엔 21, 대변에는 30 적혀 있으니까 대차가 9원 안 맞잖아요. 그 9원이 보다 사할차예요, 사할차. 여기 30, 여기 29니까 여기다 9 적어주고 뭐라고 적어야 돼? 사할차를 적어주면 됩니다. 느낌 오시죠?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장부가가 얼마야? 여기까지 이자 비용 인식했을 때 A 시점 12월 31일에 장부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여기 일단 액면가액 1000원 적어주고 사할차가 지금 얼마 남았어요? 플러스 시작은 29였는데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9 됐죠? 해서 1020이다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게 이거예요. 느낌 오시죠? 유효이자 타고 올라갔다가 이자 지급해서 떨어지는 거, 요거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는 거 맞죠? 또 1년이 지났어. B 시점 12월 31일이 됐습니다. 이때도 현금 30원 대변에 적어주는 건 똑같아요. 얘는 고정으로 나가기로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자 비용 20원 어떻게 구하냐? 여기 전년도 장부가액인 1020에다가 곱하기 2%만큼 곱해주면은 20원이 나와요. 그래서 20원 적어주면 대차가 안 맞으니까 사할차 10원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게 20원 타고 올라갔다가 30원 내려와서 이때 장부가액은 1010이 되죠. 느낌 오시죠? 다음 연도 또 1년이 지났어. 만기가 됐네요. 이때도 역시 대본에 현금 30원 적어준 건 똑같고요. 이자 비용도 전년도 장부가액은 요 1010에다가 곱하기 2% 하면요, 이자 비용 20이 나와요. 보시면은 여기도 20이고 여기도 20인데 왜 그러냐? 숫자가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얘네 소수점 보면요,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소수점이 너무 작아서 그냥 똑같이 20으로 보이는 건데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해가지고 현금 30 적고 이자 비용 20 적으면은 태차가 10원 안 맞네. 그래서 사할차 10원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때까지 장부가액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긴? 액면가 1000원에다가 처음 시작할 때 사할차 얼마였어? 플러스 29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하면 돼요. 그럼 얘네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1000원이 됩니다. 액면가액이 되었어요. 짜잔, 요렇게 액면가액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인식을 한 다음에 이제 원금 줘야 되잖아요. 원금 주는 게 대변에 1000원, 차변에 사채 1000원 빠져나가면서 사채에 대한 모든 회계 처리가 끝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할증 발행의 회계 처리예요. 근데 역시나 여기에서는 미지급 비용이 안 보이니까 억지로 제가 한번 미지급 비용을 넣어 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일단은 요 분계 있잖아요. 요 분계를 요렇게 늘려 놓은 거예요. 여기 현금 나가는 거를 미지급 비용을 한번 태워서 그 다음에 미지급금 빠지면서 현금 나간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고요. 똑같아요. 밑에도 요 분계를 이렇게 늘린 거예요. 이렇게 현금 나가는 거를 미지급 비용을 한번 태우고 그 다음에 그 미지급 비용 빠져나가면서 현금 30원 나간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회계사님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제 말을 들으세요. 이게 나중에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답안지 적으실 때는 이렇게 적지 마시고요. 개념상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나중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연도 이자 비용도 요 분계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현금 나가는 거 미지급 비용을 하고 미지급 비용 빠져나가면서 현금 나가게, 한번 미지급 비용이라고 타고 가게 바꿔놨어요.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회계 처리가 요 표가 되는 것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여기가 1이면 1이 어디 있어요? 1이 여기 있죠. 이게 1이죠.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사채 1000원에 사할차 29니까 플러스잖아요. 1 시점에서는 플러스 29가 돼가지고 1029가 되는데 1년이 지나서 요 두 번째 분계, 요 두 번째 분계하면 그 다음은 어디야? 그 다음은 여기죠. 여기 이렇게 느낌 오시죠? 이때는 장부가액이 1050이에요. 1050. 아까는 1029였는데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21원 늘면서 1050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자 비용 21원 인식을 하면서 부채를 늘려주니까 요 2번 분계랑 요 올라가는 과정이 연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현금 주면 어떻게 되나? 현금 주면 어떻게 되긴? 여기 3번 분계, 요거 미지급 비용 빠져나가면서 현금 나가는 거, 이 3번 분계를 인식을 하면은 1020이 되겠죠? 느낌 오시죠? 1, 2, 3, 1, 2, 3 여기까지. 그러면은 요 분계랑 요 밑에 표랑 지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연동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도 반복이에요. 요 올라가는 거, 요 올라가는 게 2분계요. 요 내려오는 거, 요 내려오는 게 또 2분계요. 느낌 오시죠? 그 다음에 요거 올라가는 게 요 분계고, 요거 내려오는 게 요 분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면 이 표가 완성이 되는 거야. 마지막에 사채 빠져나가면서 현금 나가는 분계는 이 표현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위에 있는 회계 처리가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부채 장부가액의 이동과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각표를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표를 그려보자. 따단. 역시나 삼각표는 이렇게 그리는 게 정답이지만 일단은 이렇게 한번 임시로 야매로 그려볼게요. 왜냐?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반복 공부는 반복이에요. 시작이 어디야? 1029 올라가야겠죠. 1년 동안 내가 사채를 들고 있었으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해 주려면은 가치가, 부채의 가치가 더 증가해야 돼요. 이자 인식해가지고 얼마 증가해? 플러스 21. 여기도 플러스 21 되면 부채 합계가 1050이 됩니다. 1050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원 이자 지급해서 마이너스 해주면은 30원 명목이자 빠져나가면은 가치가 1020이 돼요. 1020이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 플러스 21이고 마이너스 30이니까 상각액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느낌 오시죠? 자, 그럼 또 1020에서 시작을 해보죠. 1020이죠. A 시점 12월 31일에서는 1020이었는데 다음 연도 1년이 더 지나가지고 B 시점 12월 31일이 됐어요. 자, 이때면 또 1년 지났으니까 부채 가치가 올라가죠. 얼마큼? 플러스 20만큼 올라갑니다. 여기 플러스 20. 그러면 부채 가치가 1040이 돼요. 그 다음에 30원 이자 지급을 하면은 1010이 되고요. 30원 명목이자 빠져나가면은 1010이 돼요. 이때 상각액은 플러스 20, 마이너스 30이니까 부채가 10원 감소해요. 느낌 오시죠? 마지막 B 시점 12월 31일에서는 부채 가치가 1010이었는데 여기서 또 1년이 지났어. C 시점 12월 31일에는 타고 올라가서 1030이 됩니다. 왜? 플러스 20이니까. 1010에 20 플러스 해주면은 부채 가치는 103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 지급하면서 내려오면은 1000원이 돼요. 30원 명목이자 빠져나가면 1000원이 돼. 이때 상각액은 플러스 20,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야? 요 1020이 1000원이 됐어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1000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부채 합계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된 거 눈에 보이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아시겠잖아요? 그러면은 정석대로 삼각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똑바로 그리면은 얘를 유효이자는 플러스야. 왜? 부채를 올려주는 게 유효이자니까. 명목이자는 마이너스야. 왜? 부채를 줬으니까. 30원 줬으니까 부채는 감소한다. 그래서 유효이자 플러스 명목이자 마이너스라고 할 때 장부가액 일단 처음에 발행 금액을 적어줍니다. 1029 들어온 돈을 적어주면 돼요. 1000원짜리 사채를 팔아서 돈이 1029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유효이자 1년이 지난 다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됐는데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난 시점에 유효이자 어떻게 구합니까? 요 장부가액에다가 곱하기 2% 유효이자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유효이자가 나와요. 느낌 오시죠? 그 다음에 명목이자 30을 빼줘요. 왜? 명목이자 30 주는 거는 원래부터 약속돼 있었던 거니까. 약속이 돼 있었던 30원 빼주면은 상각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9가 되죠. 플러스 21, 마이너스 30이니까 상각액은 마이너스 9가 돼서 장부가액이 1020이 됩니다. 그 다음 연도도 플러스 20, 마이너스 30을 하면은 상각액은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1010이 돼요. 요 20 어디서 튀어나왔니?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전년도 장부가액 1020에다가 2% 유효이자를 곱하면 20이 되죠. 이게 뭐시죠? 그러면 반대로 또 1년이 지났어. 요 20 플러스 어떻게 구해? 요 1010에다가 2% 곱하면 20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빼주면 상각액이 얼마야? 상각액은 플러스 20 마이너스 30 해서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마이너스 10만큼 상각을 하면은 1000원이 돼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요 장부가액 1029가 1000원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보셨어요. 이게 사채의 할증 발행 차금의 삼각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회계 처리도 배웠고 삼각표 그리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 내용 어려웠죠? 저도 사실 녹화를 지금 1시간 40분째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강의 하나 만드는 게 힘들어요. 물론 편집을 하면 이거보다 훨씬 짧아지겠지만 굉장히 긴 영상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처음에 난해한 개념이라서 제가 정말 앞선 몇 개의 강의로 기초를 닦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설명하면서 이걸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이 유효이자율법, 사채 회계 처리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손쉽게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고 문제도 풀 수 있고 실무에도 적용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노력한 만큼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 영상이, 제 강의가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